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으뜸인 둔산더샵 으뜸부동산의 박기서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전세 월세 입주하시는데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 갖고 와봤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장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내용 갖고 와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축 첫 입주 아파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부분인데요. 신축 첫 입주 아파트는 등기가 없습니다. 등기가 나오는데 평균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빠르면은 1년도 안 걸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진행이 더딘다 하면은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미등기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기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나오지 않는 미등기 아파트는 기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등기가 나오면은 그때 기금대출로 대환하시면 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흔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이유는 대항력이라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제3자한테 저 이 집에 전세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대항력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한다고 이루어지진 않고 주택의 인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 거 날짜 한번 체크하시면 되시고, 제가 전세잔금을 3월 24일 날 치르는데 3월 1일인 오늘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대인분도 동의하시고 해당 동호수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신 분이 없으면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항력의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24일 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기금대출 안 된다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플러스 대출로 이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는 5천에 250인데 임대인분께서 전세 한 3억이나 5억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경우는 아셔야 될 게 임대인분께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은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저당 설정은 등기가 나와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에 종종 보실 수 있는데 추후 등기 혹은 은행 조사 시 전입신고를 잠깐 빼줘야 하는 내용의 특약이 들어가므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 2월 지금 입주를 하고 2026년 2월 1년 뒤에 등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등기 나오는 날 기준으로 한 1, 2주 정도는 잠깐 전입을 빼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우리가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2년을 보통 계약으로 하고 플러스 2년을 주장하여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요 추가 2년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가능하게 만드는 적법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만 거주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못해도 4년은 거주가 가능하니 안정적인 임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갱신도 무조건 추가로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월세가 2달 안 내는 경우 거절을 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혹은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같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보시는 내용은 요 8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해당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인 거인데요. 2025년 2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2027년 2월이 됐을 때 이제 임차인에게 추가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대인분께서 실제로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2년만 살고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갱신을 주장하려는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꼭 전달을 해야 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는 3월 달이라서 지금 여기까지만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달 입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올해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월세 가격도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다른 지역의 전월세도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 전세 월세 입주하시는데 참고하실 만한 내용 보시면 좋으시겠고요. 아무래도 신축 미등기 첫 입주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첫 입주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에 올해 입주하는 물량 많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입주하는 날짜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둔산 더샵 엘리프 1단지 상가에 위치한 으뜸 부동산의 박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